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 월요일 시장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최대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3일 5월 FOMC 의사록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틀 후인 25일에는 우리 한은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우선은 이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먼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 반도체 관련된 상황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좀 기반으로 이번 주 반도체에 대한 흐름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방향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번 주 저희와 함께 좀 든든한 투자 전략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장 초반에는 파란불을 켜며 출발을 했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는 상승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74% 상승하면서 2,55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담아내면서 이로써 5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홀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1,947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상승 전환을 해주면서 지금 0.16%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843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강력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지수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안에서 그럼 저희는 어떤 투자 전략 이어가 볼까요? 오늘 내 포트에 넣을 종목, 저희는 오늘도 사료 관련주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강력한 테마주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사료 관련주 어떤 종목이 좀 강력하게 이끌어줄지 집중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곳곳이 좀 상승하는 종목들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내 포트 안에 넣어서 수익률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또 이번 주 시장도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까요? 자, 전날 이제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끝났는데 일단 반도체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마이크로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는 홀로 강세고 나머지는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고 미국 시장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니까 인하를 하겠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시사점을 어느 정도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가 호재로 되면서 그런데 급등은 안 나왔어요.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그 미국 시장을 딱 뚜껑을 열어보면 계속 박스권 흐름이에요. 뭐 금리 인하 소식이 예전같이 막 나오게 되면은 막 급등 나오고 그랬을 텐데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해서 움직였다라는 좀 느낌이 강하고 그러면 박스권의 흐름이 일단 미국 시장은 계속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은 오늘 또 열렸지만 급락이 없어요. 일본은 33년 만에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래서 지금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한번 강세를 주게 되면 이렇게 외봉으로 그냥 죽지를 않아요.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려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많이 뛰어 올리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일본처럼 저렇게 가지는 않지만 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 여기 또 돌파가 되면은 여기 왼쪽에 조금만 더 가면 얘네들도 역사상 얘네들도 신고점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 괜찮고 거기다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약간 뉘앙스를 줬다라는 시사점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금리 인상은 안 할 수도 있다. 금리 동결 정도로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런 게 호재로 먹히면 급락은 없을 거라는 얘기고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일단은 정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볼까 말까 지금 고민하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박스권의 흐름이 좀 더 강한 흐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IT 섹터가 전날 금요일 날에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강하게 안 움직여요. 조금 주춤거리고 IT 섹터들은 음봉이 나오는 게 좀 많아요. 물론 크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IT 섹터들은 그럼 하면 안 되느냐? 아니죠. 이제는 조정받으면 걔네들도 이제 단타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박스권, 그러니까 2,600을 돌파를 못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582죠. 이 82가 고점이고 이 저점이고 이거 박스권 내에 있을 때에선 테마주의 흐름이 좋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코스피가 돌파할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코스닥이 이렇게 2%, 3% 강세가 나올 텐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일단은 박스권의 흐름이 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IT주를 공략하는 사람들은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서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이 테마 장세에서는 개별주 장세. 근데 이제 IT도 들어온 거예요, 매매로 이제는. 근데 IT보다는 지금 위치에서는 많이 빠져 있는 사료주라든지, 그래서 지금 사료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죠. 그래서 지난주 조정받을 때 또 내려오면 사볼 수 있다라 그랬는데 벌써 미래생명자원은 17%, 20% 뛰었고, 한국맥널티도 지금 15%, 19%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한제당도 강세고, 마니커 FNG 음식업종 이쪽도 강세고, 그리고 한일사료도 거의 7%대 강세고, 그래서 사료주 음식업종들 인플레이션 관련주이면서 지금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다 보니까 꿀벌도 다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농작물들도 그러니까 비료를 써야지 이제 영양분을 써야 이것들도 그 농작물이 수확량들이 많아질 텐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비료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 농사꾼들이 비료를 안 쓰는데 우리나라 말고요. 다른 나라들 뭐 그러고 있는 상태니까 수확량 더 감소인데 날씨는 더 안 좋죠. 더 뜨겁고 가뭄이 더 심하고 이래버리니까 수확량은 더 감소될 거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션 이슈. 뭐 우리나라도 뭐 슈링크플레이션 해가지고 돼지고기가 1인분에 200g이었는데 지금은 150g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약간 눈속임을 하는 거지만 이게 가격을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사 먹질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 용량을 다 줄이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안 사 먹어버리니까 용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이렇게 확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과자도 확 더 줄여버리고 뭐 치약도 더 줄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이슈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음식업종 이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심심할 때마다 발병할 거라서 그래서 저점에 했을 때 공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따가 사료 관련주들 그러니까 단타로 하기에는 너무 좋은 장세예요 지금 그래서 매매로 그러니까 시장은 급락이 없어요 급락이 없으니까 조종시 때 공략해갖고 올라올 때 팔고 그렇게 해서 5에서 10% 먹으면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단타 3에서 5%였지만 지금은 일본 시장이 너무 강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유럽 시장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5에서 10% 단타가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노려갖고 내려오면 또 사세요. 그럼 또 올라가면 또 팔아. 그렇게 10번 하면 50% 먹는 거고요. 10%씩 10번 먹으면 100%인데 그거는 됐고 5%만 먹어도 10번 먹으면 50%죠. 그게 되는 장입니다. 급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표역 종목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고 자 시장은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테마주 장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또 지난주부터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다. 특히나 짧은 호흡으로 매매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는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지금 내 종목 상황은 어떠한가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사조동아원입니다. 네, 이제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지금 벌써 좀 움직이고 있는 사료 관련주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사조동아원. 자, 노란 톡방도 열어놨나요, 제가? 잠깐만요. 노란 톡방을 열어놨네요.
매매장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급락이 없어요. 아니 일본도 신고점가고 역사상 33년 만에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급락 안 나오겠죠? 지금 IT 섹터가 그리고 강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쪽 계속 테마주가 계속됩니다. 시장 급락 나올 거 걱정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거 공략하시면 되는데 사조동원이 지금 그러니까 2%도 못 올라갔어요. 며칠 전에 이제 한번 움직였다가 다른 사료주들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사조농화원은 음식업종 플러스 사료 관련주 두 가지 이제 포함이 되는 섹터고 지금 음식업종 속에서도 뭐 고기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닭고기도 움직이고 뭐 비료도 움직이고 뭐 사료도 움직이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인데 일단 미래생명자원하고 한국매너리티가 강하게 움직이고 한일사료, 고려산업, 대주산업 대부분 4에서 5에서 7% 혹은 15% 강세를 주고 있으니까 사조동화원은 아직 올라간 게 좀 적으니까 단타치기가 좀 더 만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바닥에 있으니까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가 강력한 시장 안에서 오늘도 사료 관련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떤 지점에 매수하시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사료 관련주 확인한 거 지금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고려산업 4,020원의 매수가에서 4.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본 대주산업은 2,260원의 매수가에서 도달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되었고요. 수요일에 만나봤던 하이드로리튬 31,800원의 매수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목요일에는 티플렉스 4,210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금요일에 다시 한번 매수가를 조정을 하면서 1%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758.8%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틀 이어서 티플렉스를 확인해 봤는데 금요일엔 이렇게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흐름은 좀 어떨까요? 자,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도 움직임들이 괜찮아요.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삼화전자도 3% 강세다. 유니온머티리도 2.7% 강세. 세노텍도 지금 3.1%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 G7 정상회의에 대해서 일단은 별로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해서 지금 일본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외교부로 불러다가 지금 막 항의하고 있다 그러죠. 뉴스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이게 일단 G7 정상회의 끝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대만을 가지고 이제 건들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우리의 문제지 너네들이 왈가왈 거 아니다. 해서 이제 중국이 계속 화를 내면서 막 뭔가 제재를 할 텐데 일단 마이크론 제재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를 제재하겠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이제 안 사겠다는 얘기죠. 걔네 거. 뭐 이제 그런 제재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반도체 못 만들도록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틀어 잠그겠죠. 그럼 뉴스가 나오면 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료주들 강에서 사료주를 가져왔지만 뭐 또다시 저쪽에 있는 그 히토류 관련주들 혹은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미래생명자원처럼 20%씩, 한국매너리티처럼 16%씩 급등하게 되면 제가 또 이쪽 티플렉스부터 해서 이쪽 종목들을 가져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방에 움직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한마디만 거들면 이거 바로 그냥 뭐 시간에서 10% 올라가는 거니까 시간의 상한가가 10%죠. 그러니까 뭐 3에서 5% 정도는 단번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좀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급등명중 종목 하나가 이제 퍼스텍인데 퍼스텍 차트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로봇을 이용을 해서 지뢰 뭐 찾고 뭐 이렇게 포탄 찾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드론 관련주, 그다음에 미사일 관련주 뭐 이렇게 엮이는데 오늘 방산주들도 플러스가 나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우주선 발산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이슈가 있고 어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플러스 미사일 관련주 플러스 뭐 항공우주 관련주 뭐 해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트 거래량을 봐서도 나쁘지 않고 그냥 여기는 한번 돌파가 될 수 있어요. 돌파가 있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패턴은 장대양봉에 이틀 눌리는 일양 이익 패턴인데 패턴은 살아있으니까 만약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욕심을 내고 한 번 더 움직이면 그때서부터 또 매도 타이밍을 노리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적 종목 가겠습니다. 자, 사조동화원. 자, 지금 2.29%인데요. 이게 1원씩 움직여요. 가격대가 다 바뀌었죠. 예전에는 1,000원짜리라도 5원씩 움직였는데 지금 1원씩 움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는 참 좋아요. 지금 미래생명자원이 저게 지금 20%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저게 25% 상한가를 쳐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도 단번에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그래서 1,028원. 뭐 갑자기 호가 막 바뀌네요. 1,028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미 나머지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거래가 실려 있는 부분들이 일단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제가 공개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사조동화원하고 그다음에 팜스토리, 그다음에 대주산업 뭐 등등, 그다음에 한일사료 이런 것 제가 종종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올 때에서 계속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그냥 5에서 10% 정도만 먹고 팔아라 했더니 그냥 물론 3%에서 5% 먹고 절반을 팔라 그랬지만 어쨌든 가볍게 나왔죠. 근데 오늘 움직인단 말이에요. 미래생명자원. 자,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거래량만 봐봐요.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 6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거래량 봐봐요. 이게 지금 개인들이 살 것 같아요? 이거 누군가가 지금 몰려 들어온 거죠. 뭐 동호회들이 들어왔는지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그러면 얘네들이 거래가 실려갖고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거 돌파하려고 거래가 들어왔겠죠. 1시간만 이 정도 거래가 실렸는데. 그러면 이게 조만간에 이거 그렇게 고점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바닥에 있는 대주산업이라든지 물론 대주산업도 가져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대주산업이 이미 벌써 가져 나오려고 했더니 4% 움직이는 걸 어떻게 갖고 나옵니까? 물론 사도 됩니다. 아직 바닥에 있으니까. 그것보다 좀 더 만만한 사조동화원을 얘기한 것뿐 뭐 한일사료, 뭐 그다음에 한탑, 그렇죠? 이 바닥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 대주산업, 한일사료, 아까 한일사료 얘기했죠? 한일사료, 뭐 팜스토리, 뭐 대한제당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거래를 실는 거 봐서는 지금 1시간 만에 거래를 많이 실는 거 봐서는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게 여기서 흔들거려도 뭐 내일 만약에 누르더라도 그 퍼스텍처럼 누르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조만간에 이렇게 뚫을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뚫게 되면 바닥에 있는 이런 사조동화원이라든지 대주산업이라는 이런 애들도 한 번에 갑자기 확 하고 올라옵니다. 그럼 올라오면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1,100원대에서 얘는 매도하면 될 거고 대주산업을 기준으로 얘는 불안하면 2,700원대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매도할 때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도를 해야 돼요. 이거 넘어가서 3,000원 갈 건데 매도하는 겁니다. 더 갈 수 있는데 매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정도에 사도 여기서 얘가 만약에 2,700원, 대주산업입니다. 2,700원만 가도 몇 프로가 올라가요? 17%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조동화원도 지금 자리에서 1,100원만 올라와도 1,100원만 올라와도 얘도 한 9% 정도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전고점만 부딪히는 자리까지만 올라와줘도 9에서 혹은 17% 올라갈 수 있는 폭들이 있는 종목들이라서 매매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거래 실린 게 수상하고 이게 거래 실린 게 이게 왜 거래 실리는 거냐면 이걸 바닥에서 들어 올렸고 돌파하려고 거래 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돌파하게 되면 다른 종목이 따라갈 테니까 당연히 바닥에서 천냥봉에 나오는 이런 바닥주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대주산업. 그리고 뭐 팜스토리 좀 떠 있는 종목이고 사조동화원 이렇게 생긴 애들 사조동화원 이런 애들 가지고 뭐가 어려워요 이런 게 바닥에 있는데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를 저점 매수 공략을 해서 뭐 한 5% 정도만 먹어도 괜찮으니까 지금 장에서는 그래서 5에서 10% 정도 매매하기가 좋은 장이니까 욕심이 없으면 뭐 사면서 5%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어차피 급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료주가 또 움직이고 뭐 내일까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또 내일에서는 또 히토리가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테마주들이 막 돌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엔터주도 움직이고 있고 뭐 자동차 부품주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뭐 2차 전지가 또 움직일 수도 있고 반도체도 또 움직일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조정받을 때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렇게 하고 10번만 하세요. 그러면 50%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사조동화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료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비교적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사조동화원 매수가로는 1,028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 이후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번에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마니커입니다. 마니커 오늘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1,468원에 5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한 2년가량 오래 보유하고 계셔서 지금 이런 상승 흐름에서 좀 매도 포인트를 잡으셔야 할지 수익 실현을 내일쯤 하시면 좋을지 고민된다라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1,468원이면요. 네. 자, 차트를 볼게요. 그러니까 음식업종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욕심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식량난입니다. 식량난이 지금 뭐 도래할 거라는 얘기는 이미 벌써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얘기가 이미 나왔던 건데 작년에서도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가 기후가 이런 식으로 안 좋으면 이미 작년에서 막 큰일 난다라 했거든요. 작년에서도 큰일 난다 그랬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기후가 안 좋았고요. 올해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동남아도 지금 굉장히 날씨가 뜨겁고 올해 이제 우리나라도 뭐 가봐야 되지만 뭐 기상청에서는 뭐 얘기가 비가만 많이 내릴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농작물한테는 안 좋죠.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이제 식량난 얘기 이슈랑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 이슈가 될 거라서 음식업종들은 계속 이슈가 돼요. 근데 위치를 보면 봐봐요.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으면 매매로는 얼마든지 좋은데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걸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스권을 이렇게 보면은 박스권에서 하단 부분에 사서 지금 가지고 있다면 50% 비중 많잖아요. 50% 가지고 있다면 한 3분의 1만 팔고 욕심을 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매수 가격이 1,468원이면은 지금 이쯤에 샀단 말이에요. 여기 박스권 고점 물론 지금 돌파가 됐지만 또 윗꼬리도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돌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한 3분의 2 정도는 파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이거 조정 별로 없이 그냥 위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럼 전문가님 위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 팝니까? 혹시나 내려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게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매매를 못해서 힘든 거거든요. 3분의 2 팔았는데 내려오면 다시 사세요. 그럼 또 올라오죠. 또 팔아. 또 내려와. 또 다시 사. 그러면 기분이 좋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산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일 또 빠져버리게 되면 또 기분도 안 좋고 아, 이 종목 별로인 것 같아갖고 다 던지고 싶고 결국은 나중에서 이제 정말로 떨어지기 시작하겠을 때에서 먹지도 못하고 다 손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3분의 2 정도 뭐 팔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 때 뭐 닭고기 관련주들은 이제 뭐 여름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매수가가 높아서 한 3분의 2만 파시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해당 종목 업종에 관련된 전망도 괜찮은 상황이지만 지금 비중도 매수가도 다소 높은 상황이셔서 지금 시점에서는 3분의 2 정도 비중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해당 종목 어떻게 흘러가나 잘 살펴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기신다 한다면 이렇게 추가 상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매수가는 17만 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뭐 최근에는 그래도 이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상승의 흐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수익권역에 계신 상황이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배당 먹기 전에 그때 시장이 찌글찌글하고 이상했잖아요. 그때 12월 말쯤에 막 흔들리고 막 이상해가지고 안전한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줬습니다. 근데 실적도 나오고 바닥에 있고 그래도 제약바이오의 대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올 겨울이나 또 내년 겨울이나 한 번씩은 또 강세를 주게 되면 대장은 데리고 가요. 대장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 있고.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데에서 만약에 셀트리온을 가져가겠다. 저는 찬성을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움직이는 편인데 이게 또다시 고점을 부딪혀갖고 내려와서 또 내려와도 그걸 또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는 얘기죠, 움직임이. 그러니까 갈 때는 되게 잘 가요. 여러분들 알지만 제약주들이 한번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갑자기 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뭔가 질병이 발병이 되면은 또 셀트리온은 또 난리치면서 또 30만 원 가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도 굳이 아니고 뭐 제약주들이 뭐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박스권장이니까 대형주들을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라도 한 절반 가지고 매매하면 재미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내려왔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폭을 가지고 뭐 10%든 15%든 사고 팔고 하면 재미는 있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또 조만간에 또 조정받으면 17만 원 또 금방 깨요. 그러면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주 또 속을 썩이면서 또 16만 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고 그러다가 또 내려오다 또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는 좋아 보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거면은 1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서 여기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깔끔합니다. 만약에 지수가 막 폭등이 나오거나 그렇죠? 여기를 돌파를 하거나 제약바이오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얘네들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셀트리온은 조금 무겁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8%씩 폭등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럴 때에서는 욕심을 내도 좋습니다. 지수가 폭등을 하거나 다른 제약주들이 폭등을 하거나 뭐 그러면 근데 꼭 그런 상황이 아니면 박스권 매매가 지금은 제일 속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는 저는 좋아요. 25만 원, 30만 원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말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시장이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래도 이렇게 괜찮게 움직이는데 내일 만약에 우리나라가 또 떨어지게 되면 또 여러분들은 또 실망할 겁니다. 근데 저는 좋아요, 그게. 왜? 또 다른 종목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또 싸게 사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계속 너무 목표치를 크게 잡고 꿈을 크게 잡으니까 계속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잡으면 좋다니까요. 5%씩 10번 먹으라니까요. 50%. 이렇게 작게 잡아가면 지금은 좋습니다. 언제까지? 지수가 우리나라 폭등 나와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그냥 날아다니기 전까지는 계속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장기적으로 살펴보신다면 셀트리온 이 제약 바이오를 이끌어주는 든든한 대장주여서 참 좋은 상황이지만요. 그래도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또 추가적인 조정도 확인이 되니까요. 18만 원 선 그 부근에서 좀 비중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재진입하면 좋을지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지는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매수가는 14만 8,2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계속 이 실적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MLCC 관련주로 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것도 지금 뭐 안정화는 지금 주고 있어요. 지수가 급락이 없으니까 뭐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이제 다시 반등 주고 있는 흐름인데 IT주들이 딱 요 3일 전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일 정도 올라오고 지금 다른 애들이 흔들흔들 거리니까 이것도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 건데 뭐 예상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튀면서 매수 가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 좀 더 올라가도 좋고 뭐 옆으로 횡보해도 좋고 살짝 빠져도 좋은데 반도체주들이 조금 더 또 조정을 받으면 그러면 걔네들이 좀 더 수익이 더 빠를 수 있죠. 왜냐면 대형주니까. 그래서 이거 대형주보다는 만약에 이거를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 2, 3일 정도 조정받으면 얘는 덜 빠질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니테스트라든지 많잖아요. 유니테스트라든지 뭐 ISC라든지 아니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네페스라든지 SF 반도체라든지 뭐 등등등등의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쪽으로 단타를 바꿔서 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까지 삼성전기가 여기까지 저항대까지 올라오는 그 힘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대형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대에서 부딪히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다른 개별주로 좀 더 빠르게 복구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같은 IT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는 얘는 덜 빠져요. 나머지들이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 10%, 15% 빠지면 땡큐죠. 얘는 2%도 안 빠지면 땡큐고. 그럼 15% 빠진 그놈들을 교체하면은 그러면 그쪽에서는 금방 5에서 10%가 나오는데 얘는 뭐 5%만 올라가면 이제 본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그런 식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하고 그러면
그냥 갖고 있어도 돼요. 대신에 한 14만 한 7천 원 정도서부터 15만 원 사이에서는 매도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장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이후에 또 QR코드로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사조동아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1,028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1,032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 전까지 이 시장의 흐름 단단히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히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수세 이끌어내면서 이렇게 지수를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반면에 개인 투자자 매도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3,097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강력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 상승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지수는 어떠한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운 상황입니다. 0.87% 상승하면서 2,55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0.64% 상승하면서 847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시장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2분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도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아침에 미선물은 살짝 뭐 많이는 안 빠지는 거고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는데 나스닥은 약간의 플러스, 다우는 약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거의 뭐 움직임은 없네요. 일단 미국 선물은 그냥 양호하고. 일본 시장은 여전히 강세고 중국 시장도 열렸는데 뭐 크게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다들 양호한 상태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분차트로 보면은 차츰 지금 뭔가가 올라가죠. 코스닥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못 갔던 애들이 움직이거나 일단 우리나라는 이걸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돌파의 흐름은 아직 다른 나라는 다 나왔는데 우리나라 뭐 나스닥도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일본 시장은 원래 강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테마주들 급락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 열심히 단타 치면 돼요. 그냥 지수도 올라가겠다. 테마주들도 바닥에 있겠다.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히토리 관련주들도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서 바닥 쪽에 있죠, 다들. 그래서 걔네들도 얼마든지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고 그 외에서도 2차 전지도 지난주에서 계속 조정만 받았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부품 이런 애들도 또 며칠 뒤에 또 움직일 수 있고 해서 지금은 테마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단타 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마주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지수가 돌파가 되면 돌파에 따른 흐름을 다시 한번 봐주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주가 움직이거나 IT가 시장을 이끌 수도 있으니까. 근데 돌파하기 전에서는 계속 이런 테마 장세는 이어지니까 돌파하면 그때에서 또 여러분들은 또 아침에 또 실전 매매 정도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파가 된 다음에 IT가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는 제가 IT를 추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 속색인 걸 봐서는 돌파 안 주고 다시 흔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테마주만 일단 열심히 단타 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증시 잘 지켜주고 있고요. 여전한 테마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 이어가면 좋을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 종목별 전략을 위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T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는 15,547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로봇 관련주,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게 되면 수혜가 예상된다 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도 17%가 넘는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에서 수익 실현하셔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대해 보면 좋을까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로봇 관련주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퍼스텍도 로봇 관련주로 지금 포함은 되고 있는데, 지금 T 로보틱스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요 놈 하나만 지금 강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강했던 게 AD 칩스도 그쪽 관련주로 해서 강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윗꼬리가 강하게 좀 생겼죠. 그리고 T 로보틱스. 또 로봇 관련주가 또 뭐가 있냐면은 마음 AI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다 지금 그러니까 3% 이상 올라가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다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퍼스텍하고 AD 칩스하고 T 로보틱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그렇거든요. 반도체 대부분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너무 강하게 움직여서 조금 눌리는 흐름이지만 몇몇 종목은 강합니다. 몇몇 종목은 강한데 그냥 그래서 차별화 흐름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T 로보틱스는 15,547원 일단 매매로 들어가셨는데 욕심을 낼 거라면 얘만 움직이니까 18,000원이 깨지면은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욕심을 내도 됩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한번 땡겨서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욕심이 없으면 지금 정도면은 지금 N자 조금만 더 올라가면 N자 목표치를 달성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서부터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자리니까 18,000원. 욕심을 낼 거면 18,000원을 안 깨면 보유를. 욕심이 없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왜 이런 얘기하는지는 알겠죠? 왜냐하면 로봇 관련주 예를 들어서 뭐 브레인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다 상한가를 들어가 있으면 뭐하러 팔아요? 얘도 상한가 갈 텐데. 근데 지금 휴림 로봇이라든지 그동안에 움직였던 애들은 오늘 꼼짝도 안 해요. 휴림 로봇. 꼼짝도 안 하죠? 꼼짝도 안 하고 뭐 셀바스 AI도 뭐 꼼짝도 안 하고 뷰노도 꼼짝도 안 하고 뭐 다른 애들도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크게 지금 그렇게 얘 말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욕심이 없으면은 일부 한 절반 정도는 팔고 나머지만 18,000원이 깨지면은 차익 실현하고 아니면은 그냥 2만 원 넘어갈 때까지 내비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히림이요. 뭘? 히림? 네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00원에 30%요. 1,400원에 30%. 네네. 거래는 없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거래는 없는데, 잘 좀 봐주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상하게 움직여요. 그래도 크게는 안 깨졌네요, 다행히도. 뭐 한 30%. 물 탔어요, 물 탔어. 아, 물을 탔어요? 네.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좀 잘 좀 봐주세요.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잘 보세요. 네. 자, 이제 저점이 지금 여기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다중바닥형이라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6개를 다져놨는데 하나가 네. 뭐가 힘이 딸리냐면 거래량이 없으니까 힘이 딸려 얘가. 네네. 근데 매수가 이게 되게 높은 게 아니고 요만큼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래도 시장이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느낌이.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그러면 얘도 여기서 10,000원에서 1,400원 올라가는 거는 뭐 한 번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네. 갖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이게 저점이 잘 안 깨져요, 그리고. 테마주들이 얘도 박스권이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이제 대주산업이라는 얘네들을 얘기했던 이유들은 뭐 사조동화도 네.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앞전에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바닥에 내려오면 올라오는 힘이 빨라요. 한번 움직이면 네.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대주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산업도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한탑도 마찬가지고 뭐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들어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힘들이 빠른데 이렇게 네. 히림은 조금 그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좀 답답해요. 그래서 매매할 때선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매매할 때선 거래가 좀 실린 게 좀 빠르니까 그런 애들로 공략하시면 되고 지금 얘는 어쨌든
지금 박스권장에서 이렇게 무너지면서 깨지는 건 거의 안 나오니까 안전하니까 네. 갖고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 저러다가 팍 무너질까봐 저도 겁이 나서. 지금 무너지는 추가 종목들이 매수도 없어요. 못하고. 지금 많이 떴다가 조정받는 건 있어도 저점이 깨지거나 무너지는 건 지금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네.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좀 더 거래가 좀 실리거나 움직이는 쪽 차라리 반도체 쪽으로 매매를 하거나 지금 반도체들도 전날 한번 거래에 실면서 움직였으니까 조정받을 때 네. 굉장히 가능하거나 아니면 뭐 히토류 지금 뭐 중국 애들이 이제 그 마이크론 제재 이후에서 또 다시 또 딴 쪽을 제재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세노텍도 슬슬슬슬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는 쪽들로 매매를 네. 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히림은 수익 네. 나면은 파세요. 얼마나 되면 될까요? 뭐 1,450원 돼야 수익 나지 않을까요? 1,450원은 갈 수 있어요? 뭐 여기서 한 번만 움직이면 되는데 근데 거래가 없으니까 안 가는 것뿐이지 거래가 실리면 바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게 저점 깨질까 봐 그러는데 지금 그런 흐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고 얘가 있다가 신용이 많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신용은 얘 말고도 딴 데도 많을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저점 안 깨지면 괜찮으니까 갖고 있다가 네. 올라오면은 파세요.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는 게 어느 정도 11,000원까지는 가요? 아, 저는 11,000원까지 욕심낼 거면 차라리 세노텍 들어가요. 지금이라도. 아, 그래요? 그러면 1,450원? 그렇죠. 응. 그 정도에서.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주식 갖고 있으면요. 이거 어차피 별로 차이도 안 나잖아요. 네. 손실이 지금 1,400원이면은 아유 그래도 8%나 깨졌네. 네, 그래도 많이 깨졌어요. 한 뭐 5% 3%밖에 안 깨졌으면 차라리 지금 조만간에 중국 애들이 난리칠 그래서 히토류 장봐버린다 그런 얘기 나오면은 바로 티플렉스나 이런 애들 움직일 것 같아서 3%밖에 손실이 없으면은 그런 쪽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7% 8% 손실이면은 10,000원까지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까지는 그냥 가져가시고 1,450원에는 파세요. 네, 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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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문자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케미칼 11,920원에 30%, 11,920원. 그러니까 여기서 사셨다가 물리신 건데 이것도 박스권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에서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을 여기서 공략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그냥 박스권으로 편하게 생각하세요. 조만간에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돌파했을 때 우리가 보자 그랬잖아요. 하도 지금 시장을 한 달 동안 보면은 돌파할 것처럼 하고 안 하고 돌파할 것처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돌파 안 한다 생각하고 매매하면 속 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여기서 반등을 줄 건데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 한 11,000원, 11,500원 정도만 올라오면 이제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버리는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사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당 종목 잘 지켜보시다가 추가 매수 진행하셔서 평균 단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단가 낮추신 이후에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긴다 하신다면 방송 중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차백신 연구소입니다. 차백신 연구소 지금 매수가는 7,83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매수가가 좀 워낙 높은 상황이셔서 그리고 비중도 30%나 되셔서 너무 걱정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7,830원이면은 뭐 네. 올해 물리신 거 아니고 작년에 어디선가 물리신 것 같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거의 요즘에서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질 때 아마 이때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 이슈가 이제 막바지로 이제 나오다가 이제 거의 얘기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장기 투자할 거면은 그냥 갖고 있어도 돼요. 장기 투자할 거면 그러면은 올라오면서 8,000원 정도 갖다 주면은 그때 팔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올 겨울이나 내년 겨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겨울이면은 이제 1년 한 6개월 남은 거고요. 올해 겨울이면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건데 그걸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 되고 못 참으면은 뭐 이렇게 7,000원 정도로 올라가면 뭐 자르고 딴 거 해야죠 뭐.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바닥에 있고 뭐 겨울에 또 다시 이슈가 나오면은 위로 올라가겠죠.
제약주들도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작년에서도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올해는 1월, 2월, 3월 달에서 이제 더 이상 바닥은 이제 깨질 않았고 셀티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깨질 않았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이 있는데 아직 얘는 별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흐름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올 겨울 정도에서 움직이면 그때 다시 얘기를 주시면 제가 8,000원에서 팔고 나가는 게 맞는지 그냥 끌고 가는 게 맞는지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해당 종목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계절적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우선은 보유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매수가는 16,71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전선업계들 전반적으로 호실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재생에너지의 케이블 수요가 증가하면서 좀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대한전선 역시나 이 1분기 12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는 아직 조금 더 높은 상황이셔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매수가에 닿을까 좀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대한전선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가 굉장히 지금 바닥에서 이게 지금 2년 동안 못 가니까 아마 이걸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 오징어처럼 말랐을 거예요. 아주 짜증나갖고 올라가는 척하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척하고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거의 아마 이거 안 쳐다볼걸요. 그냥 계좌 그냥 뭐 닫아놓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고점을 주고 나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은 지겨워요. 지금도 이때 이후에서 최저점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최근에 액면병합도 하면서 주가를 일단 잠깐 거래 정지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또 눌러놓고 이런 애들은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안 갑니다.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게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세력들이 세게 땡겨 올리기는 해요. 과거에서도 그런 흔적이 있고 대신에 그 전까지는 상당히 괴롭히는 종목이라서 근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 최근에도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고 다시 올라오면은 한번 파세요. 욕심내지 말고.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밑에 또 사고. 그리고 전선 관련주 이거 말고 전선 관련주 이거 말고도 있잖아요. 전기 관련주, 전선 관련주. 또 올 여름에 또 우리나라 또 폭염이라 그러고 하고 막 그러면은 또 전기도 또 많이 쓸 거고 그다음에 전기세도 올라가 갖고 아마 이슈가 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보다 좀 또 차트가 좀 깔끔하게 나오는 애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대원전선은 과거서부터 움직일 때 굉장히 불량스럽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잘 못 먹게끔 거꾸로 움직이는 흐름이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다른 전선 관련주 쪽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 날 때 파세요. 자, 다음은 문자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제약. 자, 매수 가격은 18,800원에 20%. 얘는 아직 바닥을 안 쳤네요. 계속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흐름인데 지금 제약주들이 폭등하는 흐름도 아니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찌 더 떨어져봤자 올 겨울에 되면 바닥 치겠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종목은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거꾸로 이렇게 바뀔 때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치잖아요. 올려칠 때 공략을 해야 사자마자 먹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계속 눌러놓는 거니까 그냥 누르라고 하세요. 그냥 어차피 물린 거니까. 근데 다행인 건 3만 원 안 물린 게 다행인 거고 이 정도 물린 거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10,000원까지 생각하세요. 10,000원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어차피 내려와봤자 다시 2만 원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1년, 2년 두면은 2만 원은 언젠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실망을 하니까 그냥 묻어가세요. 어차피 동국제약 없어지는 회사도 아니고 또 겨울 되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17,0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바닥을 치는 시그널로 볼 수 있으니까 그때서는 다시 질문 주시고 17,000원 넘어가기 전에서는 그냥 묻어가시고 그냥 쭉 가져가다 보면 또 좋을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도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 이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